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이런 것도 30% 40% 폭락이 나면 저는 오히려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 얼마를 찍겠다 이런 목표는 구체적으로 있으신가요? 일단 올해는 50억에서 100억 정도를 찍으면 좋겠고요. 저는 약간 낙관론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낙관주의자리 돈을 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세상학개론 유튜브 채널 보면서 가장 좀 인상 깊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부분이 바로 멘탈 관리법 컨텐츠였는데, 레버리지를 땡기거나 아니면 뭐 한 종목에 크게 비중을 싣거나 이랬을 때 제일 중요한 거 멘탈 관리인 것 같아요. 네, 조금 떨어지고 막 이러면 막 세상 망한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투자 오래 해오셨으니까 네. 멘탈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네. 아는 만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니까 내가 확신이 있으면 별로 맞아요. 불안하지 않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제 확신이 그만큼 없고 뭔가 이 주식에 대해서 알고 이 종목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비전이 있는 게 아니라 가격만 보고 투자했을 경우에는 가격에 따라서 멘탈이 또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투자의 근거가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추세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추세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을 사람들이 안 하고 어떤 고점을 찍었고 다시 얼마나 폭락을 맞았고 다시 오르고 있고 누가 사고 있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일단은 내가 마음이 안정이 돼야, 그러니까 내가 확신이 있어야 마음이 안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예를 들어서 1억을 넣으셔서 비트코인에 몰빵을 했는데 불안하다. 그러면은 내가 아는 것보다 내 확신 크기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하신 거다.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코로나19 사태 2020년에 네. 처음 터졌을 때 그렇게 레버리지 땡기시고 해서 투자를 하셨을 때도 뭐 금융주나 이런 거 투자하셨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때도 특별히 동요가 없으셨었나요? 저는 오히려 좋았죠, 기분이. 아, 무조건 오를 거니까?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는 약간 소비랑 되게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가 이제 블랙 먼데이라고 하잖아요. 뭐 주식시장이 엄청 네네. 폭락하는 걸 블랙 먼데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블랙 프라이데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쇼핑하는 날 아시죠? 블랙 프라이데이. 그게 생각이 났는데, 사람들이 이제 옷을 살 때나 아니면 뭐 먹을 걸 살 때 이거는 이제 나중에 팔려고 사지 않아요. 내가 쓰려고, 그렇죠. 갖고 있으려고 사는 거고.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이걸 살 때부터 이거를 팔 생각을 하고 사세요. 그쵸. 네, 이거를 약간 중고로, 옷도 내가 중고로 사서 나중에 중고로 팔 생각을 한다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굉장히 민감할 텐데, 이걸 내가 사서 모은다. 내가 막 쌀 같은 걸 산다. 그럼 내 거잖아요. 팔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모으려고 생각을 하시면은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옷이나 이런 물품은 사람들이 30% 40% 세일을 하면은 엄청나게 좋아하면서 이걸 바로 다 사는데, 왜 주식은 30% 40% 세일을 할 때 왜 사람들이 싫어하지? 그러니까 이 생각을 저는 오히려 들었고, 그러니까 그게 제가 그거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봤을 때 사람들이 이거를 팔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도인의 입장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 같고, 사실 나는 장기 투자를 제가 하는 이유도 그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장기 투자의 경우는 팔려고 사는 게 아니라 몇 년 안에 팔지 않고 나는 몇 년 동안 최대한 많은 양을 모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산다면은, 남들이 사기 전에 싼 값에 모을 수 있으면은 그만큼 제가 이득인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든 뭐 팔란티어든 이런 것도 30% 40% 폭락이 나면 저는 오히려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세상학개론 그 한정수님 인생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명문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뭐 대기업에서 일하셨고, 남들이 볼 때는 모두 다 부러워할 만한 길이고 뭔가 평탄한 길이고 그랬던 것 같은데, 굳이 투자를 막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었을지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계속 월급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고 뭐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제 느낌에는. 근데 왜 그렇게 돈 투자, 뭐 주식 투자, 비트코인 투자에 관심을 크게 갖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저희가 사는 세상이 이제 자본주의 세상인데, 거기에 이제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덧셈의 길이 있고 곱셈의 길이 있는데, 사실 제가 하는 그 노동을 통해서 이제 얻는 월급이나 이런 것들, 제가 말씀하신 이제 평탄한 길과 이런 대기업 이런 거는 이제 덧셈의 길에서는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곱셈의 길도 저는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덧셈과 곱셈의 길은 한 가지만 걸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둘 다 동시에 걸어야 하는 길인데, 예를 들어 이제 노동소득은 이제 덧셈이고, 이제 투자소득이나 이런 금융소득은 이제 곱셈인데, 왜냐면은 그 내 시드에 따라서 이제 불어날 수, 곱셈으로 불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 덧셈의 길이 저는 굉장히 평탄하게 걸어왔고 뭐 대기업에서도 굉장히 비교적 굉장히 큰 연봉을 받아가면서 생활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곱셈의 길을 아예 안 걸어도 된다, 안 걸어야 된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가 달라가지고 이 덧셈의 길이 평탄하다는 거는 곱셈을 좀 더 이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오히려 장점이 됐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일찍 투자에 더 눈뜨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최근에 퇴사도 하셨다고 아까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럼 방금 말씀하셨듯이 덧셈의 길을 가면서 안정된 기반을 바탕으로 곱셈의 길을 가셔도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덧셈의 길을 포기하시고 이제 나는 곱셈의 길로만 가겠다고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네. 앞으로의 목표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1억 원부터는 이제 덧셈의 길보다 이제 곱셈의 길이 커지고, 제가 이제 10억에서 20억 정도 되면은 이제 덧셈의 길이 약간 비효율적이 돼버리거든요. 시간을 쏟는 거에 비해서. 아,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곱셈도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투자를 굉장히 쉽고 앉아서 이제 돈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내 현명한 의사결정에 의해서 결국 몇억, 몇십억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쏟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가 쉽다, 앉아서 돈 버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공부를 많이 안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또 많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근데 이제 공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오히려 직장 다니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시간을 쏟아야 더 좋은 그만큼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이제 월급에 쏟는 것보다, 그래서 뭐 한 달에 몇백 받는 것보다 여기다 이제 쏟아서 여기 좀 더 좋은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더 그 규모가 이제 큰 이제 이득을 불러다 줄 수 있고, 제가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많아졌으니까, 저는 그래서 시간을 산 거라고 생각을 해요. 퇴사라는 게 시간을,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거의 깨어있는 시간의 50%를 이제 직장에 출퇴근 시간이나 준비 시간까지 하면은 쏟아붓게 되다 보니까, 그 시간을 이제 자유의 시간을 이제 얻었으니까 그걸로 이제 하고 싶은 것도 해보고, 좀 더 이제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으면서 좀 더 이제 안정적인 더 좋은 현명한 선택을, 투자 선택을 하기 위해서 쓸 생각입니다. 혹시 뭐 자산 규모 얼마를 찍겠다 이런 목표는 구체적으로 있으신가요? 일단 올해는 50억에서 100억 정도를 찍으면 좋겠고요. 네. 올해 3월이니까. 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한 20억 정도. 네, 20억 좀 넘었고, 바뀌고. 21, 2억 정도 되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표를 말도 안 되게 높게 가져야 실패해도 남들 머리 위에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거 제가 맞아요. 네, 그거 맞죠. 왜냐면 제가 작년에 이제 목표가 3억이었어요. 사실. 왜냐면 두 배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쵸. 1억, 5천에서 1억 3억, 1억 5천에서 3억도 굉장히 큰데, 그러다 보니까 3억에 갈 수 있을 만한 수단들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기껏해야 이제 맞아요, 두 배 될 수 맞아요. 있는 수단들. 맞아요. 근데 내가 10배를 가겠다, 100배를 가겠다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 갈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다고 막 위험한 걸 하라는 건 아니고 그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배만 가려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10배 갈 수 있는 길들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좀 더 간절하게 노력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맞습니다. 목표가 크면.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목표를 좀 높게 잡으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초과 달성을 하면 좋겠네요. 그럼 한번 다시 오세요. 이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직장 다니시면서 투자를 할 때와 네. 지금 어쨌든 그래도 휴가를 좀 내시고 좀 오래 쉬셨는데 한 달 정도 쉬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전업으로 투자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나요? 장단점이랄지 뭐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전 전업 투자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뭐한 게, 사실 장기 투자라는 게 굉장히 지루해요. 뭐 할 게 없고, 저도 그 1년 전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지금까지 갖고 있었어도 똑같이 20억 넘게 벌었을 거예요. 제가 그만큼 뭐 한 달에 매수나 매도를 한두 번 하고, 저도 그리고 굉장히 소액으로 이제 그냥 미래에 이제 천천히 모아가는 거기 때문에 미래에 괜찮을 것들을 이제 조금씩 모아가는 정도고, 막 굉장히 크게 다이나믹하게 포트폴리오를 바꾸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러면은 저는 그 장기적인 걸 다 못 맞추기 때문에 그 상승을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전업 투자자라고 하기에는 뭔가 업으로 하기에는 이게 시간을 별로 안 쓰는, 그래서 전업 투자자라는 말이 저는 오히려 트레이더 같은, 단기 트레이더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업 투자자라고 소개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제 스스로를. 차이가 있다면은 시간이 진짜 많아진 거, 그리고 좀 여유롭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
그러면 지금 이번에 퇴사하시고 남는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채워나가실 예정인지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취미로 유튜브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도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신문도 이제 많이 읽고 사람들을 저는 이제 많이 만나러 요즘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다양한 사업들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예전부터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조금씩 하고 있던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본궤도에 좀 올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저희가 항상 전문가라고 하기 좀 그런가? 아무튼 이렇게 대단한 분들 모셨을 때 공식적으로 드리는 질문인데 최근에 관심을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네. 업종이나 종목이나 이런 게 있으면 시청자분들 위해서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사실 예전부터 많이 갖고 있었던 거는 이제 블록체인 쪽,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이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제 아직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은 분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탈중앙 금융이나 뭐 디파이라고 하는 Decentralized Finance라는 그 분야도 이제 개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시점인데 그 부분도 이제 5년 뒤, 6년 뒤, 뭐 7년 뒤 때는 이제 기업들도 거기에 좀 참여를 하지 않을까. 지금 비트코인이 2017년, 2013년, 2011년 이렇게 막 30배 이상 붐이 다 있었는데 그때로 다 개인 주도의 붐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기업들이 테슬라도 그렇고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기업 주도의 붐이 일어나서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 펀더멘털 자체가 굉장히 좀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그 블록체인이나 그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뭐 디파이나 NFT 이런 거는 기업들이 아직 들어오지 않고 아직도 개인들의 판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는 저는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기회가 많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블록체인 외적으로는 저는 요즘 VR, AR 쪽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요즘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요즘 예전에 제가 VR은 그 일반 그냥 빈 방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보면은 VR 보면은 이런 책상이 VR에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끼고 그냥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부딪히지 않고 그래서 이걸 끼고 그냥 VR 가상 세계에서도 이 물이 있어가지고 이 물을 집어서 듣고 그 컴퓨터도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이제 스크린을 이렇게 들어도 되고 여기 위에다 이제 띄워도 되고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발전 속도가 굉장히 무섭고 요즘 어린 친구들은 카카오톡도 사용을 잘 안 하고 뭐 무슨 메타버스 이런 데서 다 대화를 하고 놀고 이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시장을 모르면은 약간 도태되지 않을까?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지만 유튜브도 요즘 어린애들은 약간 늙은 세대들이 보는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무서워서 그런 거에 항상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린이 분들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많이 봤으면 좋겠네요. 네. 아무튼 그분들께 조언을 해주실 게 있다면 네. 성공한 투자자 선배로서 네. 주인이 입장으로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주식을 배우기 위해 좋은 조언을 부자 되는 방법. 부자 되는 방법. 야수의 심장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거 그런 것도 괜찮고요. 원칙을 깨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빨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거를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는데 너무 일찍 한 두세 달 동안 갖고 있어 보고 아 결과가 안 나오네 내가 틀렸나 보다 하고 이제 팔아버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선택을 굉장히 잘했는데 근데 저는 이제 내 선택이 맞았는지 이제 판단을 하려면은 최소 뭐 1년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원칙들도 굉장히 많이 깨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이런 원칙을 세워놨는데 불안하니까 네, 아닌 것 같아. 불안하니까. 그래서 약간 뇌동매매라고 하나요? 그렇죠. 네, 충동에 의해서 이제 그 움직인 그런 매매를 하시는데 그 원칙을 내가 틀린 것 같더라도 그 원칙을 밀고 나가야 이 원칙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 틀렸어도 내 원칙을 그대로 밀고 나가야 내 결과가 안 좋으면은 이 원칙을 바꾸면 되는 거고 1년 뒤에 막 마이너스 40%가 됐다. 네. 그러면은 내가 이제 틀렸구나. 저는 사기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아, 더 산다고요? 네, 마이너스 40이면은 계속 사면은 한 똑같은 돈을 넣으면 마이너스 20으로 줄잖아요. 아, 그렇죠. 거기서 이제 20%만 오르면 이제 본전이 되고 더 올랐을 때 이제 더 큰 수익률이 나오니까. 잘 들으셨죠?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쉽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네. 저 근데 궁금한 게 아까 질문이랑 좀 비슷한데 올해 50억에서 그쪽이 목표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주식이 코로나 때만큼 떨어지지도 않을 거고 뭐 네. 미국 주식도 횡보장인데 네. 어떤 걸로 구체적으로 50억이나 100억을 만드실지 궁금하거든요. 아까 뭐 VL 말씀. 아, 저는 지금 가만히 있어도 50억은 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뭔가 다른 거를 또 찾아서 아니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게 좀 더 생각보다 빨리 결과가 더 많이 나와준다면은
아마 100억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런데 2008년, 2009년 때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2008년, 맞아요. 2009년 맞아요. 후에 너무 많이 올랐다고 2010년, 11년에도 했지만 10년을 그렇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3배가 거의 뛰었는데 그 증시 그 지수가 그거는 사실 절대 알 수 없고 사실 폭락을 맞아봤자 그걸 더 사면 되는 거고 그 폭락은 금방 결국 끝납니다. 그래서 결국 화폐라는 거는 찍어낼 수 있지만 돈이란 그 주식이나 이런 그런 자산들은 찍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화폐 대비해서는 자산이 항상 그래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약간 낙관론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낙관주의자리 돈을 버는 것 같아요. 하락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은 명문대 출신이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 다니시다가 비트코인과 주식에 크게 야수의 심장을 갖고 투자하셔서 큰 돈 버시고 조기 은퇴하신 세상학개론 유튜브를 진행하시는 한정수님 만나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감사합니다. 질문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놀랐습니다. 질문이 너무 좋아서.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